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적장으로 오랜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위르겐 클롭 감독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나기로 한 가운데 안필드에서 토트넘과 리버풀이 중대한 일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최근 리버풀만 만나면 득점포를 가동해왔던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리버풀전 5경기 연속 득점을 조준하고 있지만 영국 현지에서 이 경기는 토트넘이 또 한 번 대량 실점하며 4연패 늪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신 상황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버풀을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선발 명단의 변화 등 최신 소식을 통해 프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준TV에서 아주 특별한 건강 보양즙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계의 지인분 소개로 장어즙을 선물 받아서 먹어보고 있는데요. 매일 밤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성피로가 심했거든요. 먹고 나서부터는 몸도 가벼워지고 의욕도 솟고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장어즙이라서 조금은 비릴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비리고 오히려 약간 라이트한 한약 맛이 나서 술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광고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승낙을 받아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연의 힘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큰 할인 20% 할인과 서비스 3포를 더 드리기로 했는데요. 정말 다른 건강즙과는 다른 장점이 많은 보양의 끝판왕입니다. 간단하게 장점을 소개해드리면요. 장어 함량이 추출액이나 고형분 함량이 아니라 순수 장어 원물 68.93% 그리고 추가로 산삼나무로 불리는 황칠나무를 45일 건식 발효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공 첨가물 없이 순수 자연 그대로 천연 재료들로 사상 체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배합 아낌없이 22가지가 들어가니까요.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효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요.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출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표 상품이 이 황칠 장어 진액 황장력이라고 하고요. 이미 온라인 마켓 네이버 쿠팡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상품이 황장력에서 녹용이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인 대장력인데요. 제가 먹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녹용 황칠 장어 진액인데요.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좋은 게 황장력 그리고 허약 체질 아이들이나 기력이 많이 없으시거나 운동하시는 남성분들께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게 강력한 대장력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자연의 힘은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7관왕에다가 특허까지 받은 회사인데요. 이번 기회에 5월 10일까지 20%의 할인과 한준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네이버에서 주문하시고 네이버에 자연의 힘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주문하실 때 배송 메모에 꼭 한준TV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한준TV라고 써주신 분들에게 3포 더 담아서 발송해드리니까요. 주문하실 때 한준TV 구독자인 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자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자연의 힘 장어즙, 대장력, 황장력 전체 상품 20% 할인 및 세포 추가 증정 이벤트 고정 댓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일정이 오는 주말 펼쳐집니다. 먼저 토요일 새벽 5월 4일 새벽에 에버튼이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 1대1로 비겼습니다. 잔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루턴타운 홈에서 승점을 얻었고요. 에버튼은 잔류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경기 일정은 5월 4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현재 선두인 아스널이 본머스와 홈경기 치르고요. 이어서 밤 11시에는 잔류를 위해 경쟁 중인 브렌트포드가 풀럼과 홈경기 치릅니다. 같은 시간에 번리 대 뉴캐슬,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있고요. 황희찬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은 5월 5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 일정은 에스턴 빌라의 상황인데요. 5월 5일 일요일 밤 10시에 에스턴 빌라는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브라이튼이 올림피아코스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패배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 브라이튼이 승리하면서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4위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첼시는 같은 시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런던 더비 홈에서 치르게 됩니다. 이어서 토트넘이 5월 6일 월요일 0시 30분에 리버풀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추월할 수 있는 4위 도전에 희망을 살릴 수 있고요.
36라운드 마지막 일정은 5월 7일 화요일 새벽 4시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돌풍과 상승세를 타고 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역시 흥미로운 결과가 예상됩니다. 리버풀과 토트넘 양팀 모두 최근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에버튼 원정 0대2 패배에 이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도 2대2로 비기면서 사실상 리버풀 아스널과의 우승 경쟁에서 낙마했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첼시에 0대2로 패배하면서 양팀의 승점 차이가 15점으로 벌어지며 리버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한 상황인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선 이 경기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맨시티와 아스널이 다 지는 상황이 된다면 전승할 경우 우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3위로 시즌을 마치는 게 거의 유력시 되고 있고, 또한 클롭 감독이 올 시즌 끝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신임 감독으로 유력한 아르네 슬롯 체제로 세 판을 짜게 되거든요. 즉 남은 경기 일정들이 크게 선수들에게 와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리버풀이 최근 두 차례의 원정 경기를 못 이긴 것은 물론이고 홈에서도 아탈란타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당시 0대3 참패,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에도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이때 이미 우승 경쟁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에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토트넘의 상황은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0대4 참패를 시작으로 아스널전 2대3 패배, 첼시전 0대2 패배까지 최근 3연패 과정에 9골을 내줬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1대1로 비길 때도 무기력했거든요. 무엇보다 원정 경기 성적이 극악한 데다가 토트넘은 무엇보다 최근 들어 세트피스 수비 문제에 대한 질타와 약점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현재까지 16골의 세트피스 실점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세트피스 실점 3위권에 올라와 있는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문제는 리버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 공격이라는 거예요. 후스쿼드닷컴이 최근 두 시즌의 기록을 기반으로 양팀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어태킹 세트피스가 리버풀이 베리 스트롱, 그리고 공격 기회를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공중전 이런 면에 있어서 리버풀이 강세인데, 토트넘은 바로 이런 부분들, 공중볼 경합이라든지 세트피스 수비라든지 게다가 상대 공격의 기회를 차단하는 이런 부분들, 수비적인 면들이 약점이 있다 보니까 리버풀이 토트넘과의 경기에 세트피스로 득점하면서 대량 득점으로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버질 판다이크 선수의 몸 상태 여부에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라바오컵 우승 당시 버질 판다이크의 헤더골이 나왔었고, 또 버질 판다이크가 압도적인 높이를 통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여러 차례 좋은 공격 기회를 창출해 왔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높이에 의해서 밀리면서 실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양팀 간의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상성상 리버풀이 토트넘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대결 기록을 보시면 토트넘 기준으로 63전 15승 17무 31패로 2배 이상 많이 패배했고요. 최근 6번의 대결에서도 1승 2무 3패로 열세인데, 다만 이 1승이 올 시즌에 나왔어요. 지난해 9월에 토트넘이 홈에서 리버풀에 2대1로 승리를 했었죠. 다만 이때는 토트넘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리버풀이 무려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상황, 그리고 VAR 오심이라는 충격적인 사태 속에 하나의 골을 잃어버리는 정말 도둑맞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온전한 승리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기 대결 당시의 핵심은 역시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리버풀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잘 무너뜨리기도 했었고, 한참 이때는 손흥민 선수가 물오른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만 강한 전방 압박을 많이 소화하고 이 당시 경기 일정도 빡빡하고 국가대표팀 일정도 병행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이른 시간에 교체아웃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왼쪽으로 뛴 히샬리송이 어떻게 보면 조력자 역할을 잘해줬고, 손흥민 선수도 원톱으로서 메디슨과의 호흡도 좋았고, 여러모로 그래도 토트넘의 플레이가 가장 좋았던 때다. 특히 우도기와 포로의 인버티드 풀백도 라인이 높은 리버풀을 상대로는 잘 작동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 경기는 전반 25분에 커티스 존스가 비수마를 향해 무리하고 거친 태클을 가하면서 VAR 체크를 통해 퇴장당하며 토트넘의 일찌감치 수적 우위를 가져갔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 장면 직후에는 34분에 살라의 스루 패스를 받은 루이스 디아스가 골문 구석으로 날카로운 슈팅으로 골을 넣어서 득점을 먼저 한 것 같았지만 VAR 체크를 통해서 이 골이 취소가 됐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본 결과 이건 VAR에서 오심이 나온 것이다. 심판과 이제 VAR 심판 간의 혼선으로 그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서 이 골이 취소가 됐던 겁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전반 36분에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의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두 명의 수비 마티프와 반다이크 사이로 절묘하게 침투하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득점하는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이 골이 나온 이후에는 완전히 토트넘이 경기를 주도했어요. 전반 43분에는 우도기의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았고 다시 쿠루셉스키를 거쳐서 히샬리송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골포스트를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추가 시간에 소보스클라이가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린 크로스를 판다이크가 헤더로 떨궈주고 학포가 문전에서 터닝 슈팅을 가져가면서 동점골을 넣었다. 결국에 이런 장면들, 판다이크의 높이를 활용한 세트피스 공격이 분명히 이번 경기도 토트넘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당시에는 토트넘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더 좋은 공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들어 51분에는 메디슨 우도기를 거친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가슴 트래핑한 이후 대포와 같은 발리 슈팅으로 가져간 게 알리송의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인해 막혔어요. 이것도 사실은 거의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었고요. 59분에는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의 침투, 이에 의한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밀어넣어 또 한 번 득점했지만 아슬아슬한 오프사이드가 포착이 되면서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 68분에 조금은 이른 시간 솔로몬과 교체 아웃됐는데요. 그 뒤에 70분 리버풀이 교체 투입한 공격수 디오고 조타 선수가 우도기를 향한 백태클로 단기간에 2차례의 경고를 받으며 2명이나 퇴장당해서 9명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리버풀은 1대1로 팽팽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73분 살라와 디아스, 고메스 등을 교체 아웃하고 엔도, 아놀드, 코나테를 투입해서 일단 실리적으로 좀 지키는 경기를 하자라고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83분에 사르와 우도기를 빼고 스킵과 데이비스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좀 보강을 했어요. 수적 우위였지만 이때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경기들을 연달아 치르면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90분에는 메디슨과 비수마까지 빼고 벨리스와 호이비에를 투입하면서 특히 벨리스를 통해서 문전으로 바로 공을 붙여주는 그런 공격을 시도했는데 결국 후반 추가 시간 6분에 로메로가 공격 지역까지 넘어와서 연결한 패스, 포로 선수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며 올린 크로스 패스를 마팁 선수가 자책골로 연결하며 토트넘이 극적인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2명이나 선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살라 선수가 침묵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기는 분명히 살라를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살라가 최근에 굉장히 부진하죠. 최근 영국 언론은 손흥민 선수와 살라 모두 시즌 도중에 열린 대륙컵,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다녀온 이후 폼이 떨어졌다. 전반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였던 두 선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양팀의 주포라고 할 수 있죠. 살라는 현재 17득점 9도움, 손흥민 선수는 16득점 9도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살라가 나란히 프리미어리그 도움 공동 4위이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서도 아직까지는 실마리를 갖고 있는데요. 살라가 최근 3경기 연속 득점과 공격 포인트가 모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토트넘을 상대로 지난 시즌 더블을 달성할 때 3골을 몰아쳤고 2경기 모두 골을 넣었었고요. 역대 토트넘을 상대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19차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살라는 개인적으로 11승 5무 3패의 아주 높은 전적을 가지고 있고 11득점 1도움, 정말 11골을 몰아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토트넘을 상대로 8골을 넣었던 살라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 사실 최근에 클롭 감독과의 언쟁 문제도 굉장히 불거졌는데 잘 풀었다고 전해졌고 이 푼 모습을 정말 잘 또 경기장에서 보여주려면 득점으로 본인의 이제 가치를 보여준 것밖에 없거든요. 한편 손흥민 선수 역시 개인적으로 리버풀을 상대로는 예전에는 좀 고전했지만 최근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역대 리버풀전 챔피언스리그 결승 포함 15번의 경기에서 2승 4무 9패로 절대 열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기준 14경기 6득점 1도움으로 7개의 공격 포인트, 2경기당 하나씩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공격 포인트가 최근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2017-18 시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거의 유일하다 싶었던 리버풀전 4대1 대승 당시에 득점한 이후 꽤 오랫동안 득점이 없었다가요. 2020-2021 시즌 무리뉴 감독 체제 당시에는 리버풀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고 아쉽게 1대2의 역전 패배를 당했었죠. 이렇게 고전을 하다가 2021-2022 시즌 콘테 감독과 함께 2차례 리버풀전을 2대2 무승부, 1대1 무승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골을 모두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했고 이 2경기만큼은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길만 했다, 이길 뻔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도 리버풀 원정에서 토트넘이 3대4로 아쉽게 패했고 특히 경기 막판에 집중력 문제를 드러내면서 수비 실책이 발생하면서 조타에게 4대3 패배의 극장골을 내줬는데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전반기 마침내 리버풀을 상대로 6년 만에 승리를 거두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주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2대2를 끌어냈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 상대 4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이고 이번 경기에 5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팀의 선수단 상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이미 베르너 데이비스가 추가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우도기가 특히나 아스널과의 경기를 앞둔 2주간의 훈련 기간에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전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지만 이 이탈만으로도 뎁스가 많이 약화됐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기 부상 중인 티아고 알칸타라 그리고 조엘 마팁 선수가 부상 중이고 디오고 조타까지 부상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판다이크 선수의 출전 여부가 최근 클롭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하거든요. 다만 이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도 일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몸 상태를 회복한다면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스쿼드닷컴도 일단은 양팀의 예상 명단에 반다이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반다이크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세트피스에서의 위협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토트넘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반다이크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질 텐데요. 후스쿼드닷컴은 일단 디아스, 누니에스, 살라의 3톱 가동을 예상했고, 미드필드 라인은 맥칼리스터, 엔도, 소보슬라이, 포백 라인은 로버트슨, 판다이크, 코나테, 알렉산더 아놀드, 알리송 베커 골키퍼가 돌아와서 골문을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히샤이성을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시키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 이번 경기는 다시금 메디슨 선수가 선발 명단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2명의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어요. 사르와 비수마가 지난 경기 부진하기도 했었고 특히 비수마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서 공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경기 중원 장악력과 중원 연계 능력이 클루셉스키, 사르, 비수마로 미드를 구성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이번 경기는 조율사라고 할 수 있는 벤탄쿠르, 플레이메이커 성향에다가 8번으로 한 칸 내려갔던 전반기에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던 로셀스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백 라인 역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왼쪽 풀백으로 지난 경기 출전했던 로얄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반더벤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배치하고 드라고신을 왼쪽 센터백으로,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 로메로, 오른쪽에 포로를 배치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포스테코로 감독이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묘수를 준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후스쿼드닷컴은 이번 경기 리버풀이 토트넘에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토트넘이 4골을 내주면서 4연패를 당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리버풀의 위리겐 클롭 감독은 지난 토요일 웨스트햄전 2대2 무승부 이후 최근 7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데 그쳤고, 클롭 감독의 리버풀의 시대가 조금은 아쉽게 부정적인 흐름 속에 급격히 끝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더 부진한 모습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홈에서 특히 뛰어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세할 것이다. 포스테코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를 치러했었잖아요. 토트넘은 첼시가 14명이나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2로 패배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토트넘은 3연패를 당하고 있고 최근 8경기 중에 승리도 한 번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물론 리버풀이 라인을 높이고 오픈 게임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도 희망은 있겠지만, 득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리버풀이 먼저 득점을 한다면 토트넘에게는 더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토트넘이 최근에 전반전에 끌려가는 경기들을 워낙 많이 했고 이 경기가 안필드에서 열린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만회 골을 넣을 수 있더라도 대량 득점하면서 패배할 것이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실점하면서 패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리버풀의 승리 평균 배당률을 1.44배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무승부도 5.43배로 쉽지 않다. 토트넘이 비기기도 쉽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은 5.94배, 거의 6배에 육박하니까 양팀의 전력 차이가 아주 크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이 위기 속에 리버풀과의 경기 어떻게 치를지, 포스테코글 감독은 과연 자신의 고집을 꺾고 어떤 변화의 준비를 했을지, 손흥민 선수는 클롭 감독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또 어떤 경기력을 펼쳐 보일지 한준TV를 통해 이 경기 결과와 분석 그리고 현지 반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도 한준TV는 자연의 힘과 함께하는 장어즙, 황장력, 대장력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네이버에서 황장력, 대장력 주문하실 때 한준TV 구독자라고 배송 메모 남겨주시면 20% 할인에 더해 3개의 보너스 추가포까지 드리니까요. 한준TV와 함께하는 가정의 달 대장력, 황장력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